한국에 있는 도그에어 부장상력점이랑 마곡역점에 이제 리더로 지금 하고 있는 공함이라고 하는데, 공함의 뜻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친구들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랑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이름을 고맘으로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이타 교육을 받은 지 한 1년 2개월 정도가 됐어요. 작년 4월에 첫 이제 이타 리더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전과 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 좀 원장님들한테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팀원의 이제 80% 가까이가 거의 2,000점 이상 하이퍼포머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디자이너로 데뷔한 친구들이 2명 있는데, 첫 달에 매출이 이제 1,500, 둘 다 똑같이. 그리고 이번 달에 매출은 2,000이에요. 이제 말도 안 되잖아요. 이제 막 디자이너가 됐는데 첫 달에 여기는 2,000을 한 디자이너가 있고, 진짜 상상도 못하고 기적같은 일들이 저희 매장에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리더가 됐을 때 리더는 엄청 힘들구나, 책에서도 나오고 너무 힘들고 그 무게를 버텨야 되고 너무 괴롭고 뭔가 이겨내야 되는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스님을 만나고 나서 리더의 축복이 얼마나 행복하고 좀 새로운 세상이 저한테 펼쳐진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여기 있는 리더분들에게 모든 리더들의 고민이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가 옛날에 느꼈었던 그런 감정들이랑 어떻게 존버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2010년이니까 한 14년 전이거든요. 14년 전에 이제 저는 이제 헤어 디자이너를 할 때 그냥 하이퍼포머였어요. 매장에서 항상 1등 하고 싶었고, 한 매장에서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좀 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집이 너무 싫었어요. 새어머니랑 살아야 돼서 너무 싫어가지고 어쨌든 나는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 집이 너무 싫으니까 돈 벌어야 되는구나, 나를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고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매장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그래서 엄청 이 시대 때는 정액권이 없었던 시대거든요. 정액권도 없고 이제 막 두피 회원권 횟수권 이런 게 막 나올 시대여가지고 이때 한 3,000 정도 매출을 유지하면서, 그냥 시계 매출을 3,000 정도 유지하면서 한 5년 정도로 했는데,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그만둔 마지막 연도에는 응급실을 3번이나 넣은 거예요. 꼭 주말에 아파가지고 그냥 막 다 돌리고. 근데 그 아프기 시작을 한 게 어떻게 아프냐면, 뭔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에 그 솜이 물에 젖은 것 같은 느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기운이 너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 장을 열면 선생님들이 뭐 약쟁이라고 했어요. 영양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뭔가 그 영양제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몸이 왜 이렇게 계속 피곤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일은 너무 또 재밌어. 고객님들이랑 하는 거 너무 재밌고 예약 많고 막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몸이 자꾸 한 5년 정도 되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고객님들 소개로 삼성 대학병원이랑 막 대학병원 가서 막 엄청 정밀검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막 찾아보니까 뭔가 나의 증상 이렇게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일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일이 너무 재밌고, 그래도 5년 동안 쌓아놨던 고객님들도 있고 막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몸이 너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빠가 저를 이제 어디 되게 유명한 한의원에 데려가는데, 그 한의원에서 막 진맥 찍고 막 이렇게 하더니 몸에 있는 기가 다 빠졌대요. 기가 다 빠져가지고 당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다 미용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을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쉬었죠. 근데 이제 조금 쉬다가 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쉬어도 계속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쉬었어요. 1년 가까이 쉬면서 그동안 미용하면서 못했던 모든 것들을 했잖아. 기타 배우고 수영도 다니고 그때 한요가 유행이었고 한요가도 하고 막 배우고 싶었던 거 다 배웠는데, 워낙 일을 좋아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몸이 괜찮아지고 있다가
여기서 5년 동안 있었던 데서는 절대 제가 이제 리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이거 진짜 못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해보고만 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일을 쉬다가 다시 이제 다른 곳에 여기가 여의도여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다른 이제 브랜드를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거기 점선을 갔는데 거기를 가서 제가 이제 리더를 결심을 했어요. 갔는데 제가 오래 안 있고 한 두세 달인가밖에 안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서 이렇게 하던 그런 것들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원장님들이 경영하시는 것들이 뭔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객이 제발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난 이제 오픈을 할 때가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픈해야 되겠다. 그냥 한 달 만에 딱 그 생각을 먹고 한 달 만에 여의도에서 진짜 하고 싶었는데 여의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5억 있어야 되더라고요. 진짜 권리금이 다 2억씩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해가지고 막 찾아보다가 이제 의정단역점에 거기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리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뭐 언제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바로 거기 가서 한 달, 두 달 만에 딱 해가지고 바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이 부딪히고 그냥 디자이너의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오픈을 한 거죠. 근데 거기도 맨 처음 시작에 디자이너 4명, 파트너 4명, 매니저 1명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38평 정도 돼요. 거기 하는데 너무 힘들죠. 내 마음 같지 않고 저는 되게 잘하던 하이브 퍼포머였으니까 왜 이렇게 안 하는지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디자이너였을 때는 그냥 나는 나 일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 리더가 됐으니까 내 일만 잘하면 안 되고 식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 그래도 어찌어찌 막 경영 교육이라는 교육은 진짜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듣고 저희 가서 듣고 막 이렇게 막 들으면서 막 방법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막 조금씩 이렇게 어찌됐건 해나가요. 해갖고요.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한 이렇게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엄청 멋있고 막 매장도 막 몇 개씩 하고 되게 잘 나가고 막 저기 매장 막 엄청 말하면 그런 원장님들 만나서 직접 강의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직접 얘기 들어보면 뭐 우울증 약 먹고 있고 공황장애 약 먹고 있고 되게 막 마음이 다 힘든 거예요. 원장님들이 엄청. 저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려면 성공하려면 저렇게 마음이 힘들어져야 되는 건가? 나의 안길도 저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꿈꾸던 미용은 제가 리더가 됐을 때는 우리 매장은 엄청 진짜 가족 같고 서로서로 너무너무 가깝고 마음을 막 나눌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매장이 안 있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매장 그대로 그냥 배운 대로 그냥 몸으로 배운 거죠.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몰라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행복한 미용인가 행복한 미용은 없는 건가? 그냥 다 괴로운 건가? 겉으로 봤을 때만 그런 건가? 막 이런 와중에 이제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사실 10년 전에 옛날에 스승님 만났었어요. 스승님 만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때는 디자이너 컨설턴트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보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작년에 만나가지고 어디 계셨지? 그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컨설팅 하는 그 매장만 이렇게 교육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제가 한번 받고서 또 이제 연락을 했죠. 저 이제 컨설팅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 매장 카페에서 거의 취조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튜브 이렇게 딱 피시고 저 이렇게 맞으잖아요. 왜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죠? 말면서 왜 미용하세요? 그래서 막 그 질문들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었던 대로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매출이 그렇게 낮진 않았어요. 거의 한 10년, 9년 정도 매장을 운영을 했었고 마곡육전도 그때 같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마곡육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1호점 운영해가지고 쭉 하고 있다가 근데 나는 또 같이 친하게 지내던 원장님들이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많던 원장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진짜 주변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분양을 받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마곡이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허가 벌판일 때 우리나라는 분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분양 받아서 나중에 세납도 되고 아니면 팔아서 뭐 팔아서 뭐죠? 차액. 팔아서 돌리는 말고 뭐죠? 그 하여튼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세납도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은 거예요. 받아놓고 한 2, 3년 지나가지고 조금 건물도 지어주고 했는데 막 뭔가 중공도 되게 6개월 빨리 떨어지고 이제 그 사이에 3년 막 이렇게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 반대로 바뀐 거예요.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진짜 팔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나오고 막 엄청 큰일이 난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에 출근해서 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를 세를 놔야 되니까 부동산에 다 전화 1층 KFC에 내려가지고 부동산에 강서 부동산 다 쪄가지고 다 전화해가지고 막 그거 진짜 몇 달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거기 중공이 떨어졌고 대출 이자는 계속 매달 나가고 10억 정도에 대한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그 관리비도 나가고 계속 나가니까 무장사에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쪽에 계속 채워놓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약간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웃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까맣게 이미 탔어.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뒷등이가 되는 건가? 막 그런 상황에서 한 6개월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는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몸만 계속 힘들고 이제 답이 없다. 그래서 그냥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서 그냥 가자. 미용실 하자. 그래가지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거기를 한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겠다. 공장에서 한번쯤 그래가지고 진짜 했는데 일주일 뒤 코로나가 터집니다. 일주일 뒤에 코로나 진짜 딱 일주일 뒤에 2월이었거든요. 내가 일주일 뒤에 코로나가 터진 거야.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 메르스도 겪고 다 했으니까 뭐 좀 더 하면 되지. 근데 점점 엄청 심각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거기 허허벌판이고 여기 아직 안 생겼을 때여가지고 건물이 아예 없는 허허벌판에 딱 올라와 있는데 우리 건물만 딱 올라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그래도 나는 죽을 때까지 되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나는 미용할 거고 좀 더 하자 진짜 그러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이랑 맨날 나와가지고 소독약 만들어가지고 손수건지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뿌리고 근데 막 마스크 쓰고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때 막 격리시키고 막 이랬으니까 큰일 나는 줄 알았었던 시대여가지고 절대 막 사람들이 안 받고 아니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계속 그냥 재밌게 하루하루 보내야 되겠다라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조금씩 코로나도 괜찮아지고 막 이렇게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스승님 만나가지고 이제 취조 당한 다음에 왜 호적이 받고 싶으셔가지고 아 저는 매출도 뭐 괜찮고 잘 하시는데 왜 받고 싶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뭐 마법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이었고 무조건도 안정권이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뭐 더 이상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막 무덤에 싸갈 것도 아니고 뭐 더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미 저는 괜찮은데 애들이 진짜 움직이지 않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근데 저는 괜찮은데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저의 책임인 것 같고 뭔가 제 탓인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계속 그 제자리에 있고 계속 막 5년 있었는데 계속 있잖아요. 5년 동안 계속 그 상태야. 막 그래가지고 이래서 받고 싶다, 더 배우고 싶다, 애들이 잘 되게 진짜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때는 몰랐었죠. 잘 되게 해주려면 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선생님 그 교육 들으니까 아 이거다. 엄청 많은 교육들을 받았는데 다 되게 방법만 많이 알려주고 그걸 또 매장에 섞고 하다 보니까 점점 또 거기에 대한 또 역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 제가 바꿔가고 있는데 행복한 미용실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꿈꾸던 그런 행복한 미용실을 제가 진짜 얘들한테 한 명한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제일 오래된 친구한테 아 나는 진짜 이런 일로 행복하고 진짜 가족하고 친구같고 서로 너무 재밌고 막 이런 그런 매장 만들고 싶은데 난 진짜 그런 매장에서 일을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말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 계속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미용실에. 그리고 저는 하이퍼포머였기 때문에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애들한테 그랬더니 제가 매출을 많이 하고 고객을 많이 만들고 고정고객을 많이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려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줘요. 방법도 알려주고 막 이렇게 알려주면 막 매출도 성장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 성장을 하면 조금 문제야. 걔네가 솔직히 속으로 얘 더 매출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다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통제가 안 되고 조직이 있는데 조직보다 이제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고 이제 걔를 맞춰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막 거기에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따라오지 않아요. 특히 오래된 친구들이 더 오래됐고 매출을 많이 할수록 이제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어깨뽕 이렇게 생기면서 아 원장님도 모두 이제 자기가 이제 최고야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싸워요 정말. 진짜 예민님이 그런 예민이 없어. 진짜 바쁠 때는 다 동시에 바쁘잖아요. 진짜 인턴 때문에 맨날 싸우고 어쩔 때는 내가 원장인가 니네들 싸우는 걸 해결해주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맨날 거기 카페 내려가지고 그 싸우는 애들 두명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했고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던 것 같아요. 진짜 막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너네가 원하는 건 뭐야? 둘 중에 한 명이 퇴사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일들이 다 있었고 진짜 이기주의는 진짜 이기주의 끝판왕 완전 주말인데 다 바쁘잖아요. 토요일날 4시까지 파트너들이랑 밥을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걸 알고 있고 막 여기저기 도와주고 있는데 저기 이제 선생님들이 2명이서 이렇게 중앙 대기석에서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엄청 그 추레기가 많이 쌓여있어. 파랑 한 거랑 막 다 쌓여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지금 파트너들 밥 아무도 못 먹은 거 알아?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아 원장님 저희도 지금 방금 먹고 지금 처음 앉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애들 손을 바꿔서 밥을 먹여주던가 애 파트너들 없으면 절대 매출할 수 없는데 자기 고객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데 막 그런 이기주의에 계속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그 이기주의를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퇴사는 계속 일어나. 맨날 싸우고 인턴들은 맨날 뭐 할머니 뭐 어떻게 무슨 일 있다고 하고 어머니 막 건강을 해야 된다고 뭐 자기가 뭐 갑자기 다 맨날 똑같은 이유야 이유는. 근데 맨날 그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잘 안착시킬 수 있게 식구들을 해주지 못하고 누구 한 명이 이렇게 해주지 못하고 이랬었던 거예요. 저도 그걸 잘 살펴보지 못하고 막 선생님이 있다고 그냥 퇴사하거나 진짜 끝없는 계속된 퇴사 또 매출 많이 하게 잘 만들어줬어. 잘 알려준 거 알려주면 이제 그건 내가 잘나서 잘난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내 얘기 듣지 않고 내 얘기 듣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나가서 오픈을 하던가 이제 다른 데 가던가. 근데 다른 데 가도 똑같은 거야. 그래 가라 그러면서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어떨 때는 집에 누워있는데 계속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2개 매장이야. 그 왔다 갔다는 또 계속 해야 돼. 또 짐이 더 생겼어. 왔다 갔다 하면 참 저녁에 잘 때 누워가지고 아 진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 시골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엄청 힘든 버티는 그런 비용을 줬었던 거 아니야. 이것도 이겨내야 돼. 원래 리더는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막 방법들을 찾는 교육들을 들으면서 막 요즘에는 매니제래. 요즘엔 조울제래. 종특지원금 어디는 이렇게 하고 저기 이렇게 하고 막 자율퇴근 시켜주고 뭐 사냥도 주고 하루에 100만 원 하면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조회 할 때 이제 게임을 해요. 맨 처음에 막 선물도 주고 뭐도 하고 했다가 막 조울퇴근 거 주니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 막. 근데 이거를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고 준 거예요. 그때는 아 너네들 되게 재밌게 일하자. 너 뭐라고 해? 막 이러면서 너네들이 원하는 거 이거잖아. 너네들이 원하는 거 어느 정도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했었던 게 이건데 이게 이제 독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됐었던 건데 이걸 해서 완전 애들이 망가진 거죠. 네, 일백퇴근은 되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100만 원 하루에 못하는 애들 있으니까 100 하면 퇴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100 하면 퇴근하게 했더니 예약이 저녁에 이제 8시에 됐고 7시에 됐는데 저 100 했어요. 그러더니 예약 전화해가지고 취소한 다음에 집에 막 이런 역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만들었고 이렇게 제도 만들었는데 너네 100 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더니 이런 역효과가 생기는데 내가 또 했던 말 반복하기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하면 이렇게 절충을 해야 되는 건가? 말면서 자율퇴근 그래 일단 자율퇴근을 시킨 게 제일 오래 있었던 애들 디자이너 2명, 3명이 진짜 막 디자이너가 새로 들어오면 진짜 못 견뎌. 그 터스 때문에 못 견뎌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디자이너 어느 정도 이렇게 인원 될 수 있을 때까지 너네가 좀 도와줘라. 그러면 너네 이제 비공개 이만큼 쌓아라. 비공개 이만큼 쌓고 이렇게 하면 자율퇴근하자. 너네들 다 그렇게 해서 자율퇴근 시켜줄게. 또 어디서 이거 내가 주워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또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독이고 애들을 힘들게 콩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던 저의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약간 여기서 막 방법은 알아가지고 내가 할 퍼포먼스 방법은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매출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당장 내일 밖에서는 원장 매장 매출 많네 막 이렇게 해도 그 저희 안에서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장 내일 애들이 다 짐 싸서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맨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데 누구랑 사이가 좋고 막 편가르게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맞춰준다고 개선을 한다고 한 제도들이 더 힘들게 하고 더 이기적이게 만드는 제도들을 제가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 눈을 가리고 제가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걸어가다 보니까 저를 따라오고 있는 애들은 똑같이 이게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계속 똑같이 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만나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바뀌면서 또 그 중에 하나가 고민이었었던 게 팀원이 늘지를 않아요. 계속 디자이너가 한 5명이었다가 6명이었다가 또 한 명 퇴사하고 5명. 그러니까 5명, 6명, 4명, 5명, 또 6명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들 디자이너를 데뷔시키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이유가 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교육을 듣고 스승님 만나면서 알았죠. 이제 나를 믿는 사람이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믿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돈이라는 건 신용 곱하기 숫자라는 거. 그리고 원장님들은 다 잘 하셨으니까 디자이너로서 잘 하셨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이 고객이 나를 믿으니까 나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고객의 수가 우리 팀원의 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저도 너무 많이 공감을 해가지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거라고 스승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매장이 잘 되고 누가 잘하고 이 친구가 똑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기 리더한테 가서는 엄청난 하이퍼포머 리더가 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리더 밑에 가서는 그냥 계속 1000만 원만 유지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리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더를 똑같이 따르는 것 같아요. 모든 팀원들 제가 어떻게 하면 똑같이 따르고 지금 저도 모르게 이게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금쪽이를 금쪽이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옹영 박사님 그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잘라봐요. 잘라보면서 막 이제 금쪽이가 나중에 금쪽이 속만 막 하면은 누워서 잠들기 전에 막 보다가 엄청 눈물 엄청 흘리고 근데 그 금쪽이가 막 이상한 애들 엄청 많잖아요. 막 떼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그 옹영 박사님이 어떤 이렇게 상황을 다 들어보고 화면으로 본 다음에 어떤 이제 솔루션을 줘요. 그 솔루션을 받고 엄마 아빠가 변해요. 엄마 아빠가 변하면 그 아이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럼 조직도 똑같이 저의 문제였었던 거예요. 애들이 맨날 아까 말했던 이기적이고 맨날 싸우고 뭐 이랬었던 모든 것들이 멈춰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스님들 맨 처음에 저는 괜찮은데 저는 이 정도 매출 괜찮은데 저는 괜찮은데 애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라는 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나는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성장하고 싶지 않으면서 애들 성장하고 싶었다는 게 되게 욕심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하면서 애들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그런 것들이었던 걸 이제 또 알게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팀원들이 마음이 바뀌는구나. 그럼 내 마음이 스님한테 배워서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또 배우고 그거를 해나가는 이제 과정 중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합니다. 거기 이제 스님한테 배워가지고 막 일단은 해요. 하라는 거. 딱 스님이 듣고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짜 맞는 것 같아. 이 방향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점점 들을수록 엄청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또 적용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니까 진짜 팀원들이 엄청 바뀌고 이게 결과로 이제 매출로 막 나오니까 사실은 돈을 더 벌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스타들이 계속 성장하니까 매장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나 하나씩 보면 전에 거 보셨나요? 네. 저희 큰 그리고 이제 리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스승님이 말하는데 저는 그때는 애들한테 제가
했던 게 하이퍼포머였으니까 매출하는 디자이너? 그런 디자이너를 만들어줘야겠다. 그게 난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고 방법도 알려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리더를 만들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때 왜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리더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스님한테 배우고 나서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냥 리더가 아니고 이타적인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타적인 리더는 내가 일단 이타적인 리더가 되고 되게 행복한 리더가 돼서 이 행복한 리더를 애들한테 알려주고 애들이 이제 물려준 다음에 그것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퍼뜨릴 수 있고 지금 엄청 괴롭고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진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진짜 또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떻게 또 이겨나가야 되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힘들 때 그런 힘든 미용이 아니고 저는 근데 그런 원장님들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거의 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팀원이 많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미용들을 좀 행복한 제가 리더가 돼서 그 행복한 리더들 많이 만들고 그 행복한 리더들이 정말 고객님들한테도 행복을 나눠주고 진짜 진심으로 나눠주면 이게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못 배웠었던 리더한테 못 배웠었던 그 행복한 리더를 못 배웠었던 거를 저는 배워서 식구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리더들이 더 많은 또 리더들을 양성해서 좀 미용계 우리가 먼저 빛이 돼 우리가 모두 못하면서 막 이랬네 저랬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일단 저희가 빛이 내서 주변에 파동을 일으키자라고 해가지고 좀 미용계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이 뜻도 너무너무 좋고 저는 그거를 그게 진짜 맞고 진짜 그게 더 행복한 거구나를 느꼈거든요. 그 막 돈 많이 벌고 막 뭐 원장 매장 두 개고 막 이런 게 하나도 안 즐거웠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즐겁지 않고 너무 괴로웠으니까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거 싶어. 근데 우리는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었어가지고 진짜 그 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마음 먹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식구들도 바뀌고 저도 바뀌면서 다른 또 차원의 행복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그냥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만족이었었던 것들을 제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다른 차원의 행복을 좀 느낀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또 공유를 하고 지금 중요한 그래서 이제 확신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음악 받다가 진짜 바꿔야겠다 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들을 해요. 근데 이제 엄청 힘들었죠. 그걸 바꿔나가는 도중에 이미 저는 10년 동안 애들이랑 했었던 그게 있는데 그걸 바꿔나가려고 하니까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저랑 같이 있었던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었던 친구들이 정말 제일 힘들더라고요. 자기가 이미 그 생각에 갇혀서 나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미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서 왜 또 뭐 하려고 막 이러면서 나는 지금 만족하고 지금도 이미 힘든데 주 5일째 잘 퇴근하고 있으면서 그런 친구들이 너무 힘들었고 일단 저는 친구들 다 모아놓고 애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이제 바꿀 거야. 우리 조직의 사명이 생겼어. 우리 조직이 존재가 있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왜 미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네가 왜 리더가 돼야 되는지 나는 지금 이걸 많이 깨닫고 반성도 많이 하고 옛날에 난 이런 것들 너네들한테 되게 좋은 거라고 하고서 너네들한테 해줬는데 그게 너네들을 되게 나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바꿔나갈 거야 라고 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미용실을 맨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그걸 엄청 길게 몇 시간 동안 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나갈 거야 바꿀 거야 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 조직의 방향은 이거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해서 이제 애들이 기타 교육을 받으면서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어. 너무 좋아요. 막 이게 너무 좋아서 막 이런 친구도 많았고 진짜 왜 4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2시간을 또 한 달에 2번 이걸 해야 되지? 네, 막 이러면서 이런 애들도 너무 많았는데
다행히 좀 그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 친구 지금 완벽하게는 아닌데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독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독서 토론부터 이제 엄청 힘들었어요. 독서 토론을 하라고 했는데 아침마다 이제 계속해서 인격을 수양해야 된다. 매일매일 2장, 3장씩이지만 매일매일 해야 되고 이걸 다 같이 해야 되고 자율로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율로 하라고. 내가 상상을 해봤을 때 자율로 했을 때는 우리 매장 자율로 분명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애들 다 나갈 것 같은데 나 혼자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일단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들아 일단 잘 호응해준 애들 모아서 얘들아 우리 그럼 할 건데 좋아요 얘네들 또 그래요. 이렇게 하자. 너네들이 도와줘. 분명히 누구는 분명 안 할 거야. 또 이제 나랑 면담하자고 할 거고 시작될 거거든. 그래서 했어요. 자율로 시작을 일단 했습니다. 근데 자율로 했더니 또 오던 애들도 안 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막 크게 해이해지면서 그래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이거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스승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강제로 했어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에 강제로 이거 한다고 이거 무조건 해야 돼. 30분 일찍 나와서 10분 동안 치겠고 토론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오픈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거죠. 머릿속에 누구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고 카페 가자고 할 거고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래서 수학까지 생각을 했어요. 걔네들이 퇴사했을 때.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걔네들이 퇴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가자고 하는 이렇게 하는 애들이랑 만들어서 매출 좀 떨어지더라도 진짜 나 지금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미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퇴사하면 그럼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진짜 그 마음을 딱 먹고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독서 토론할 거다. 이제 자유인데 안 되겠어. 그냥 이거 무조건 의무야. 우리 매장에서 나랑 함께 하려면 독서 토론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딱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얘들 표정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상은 했으나 힘들더라고요. 예상은 했으나 힘든데 그래도 나는 결심한 게 있으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찌됐건 뭐 꾸역꾸역 와요. 표정은 진짜 안 좋아. 그 눈치 보느라고 더 힘들어. 그래서 막 독서 토론 하다가 이제 막 한 몇 주 하다가 이제 힘든 거죠. 30분 일찍 나와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애들은 또 좋아하는 애들도 좋아하는데 이제 카페에 이제 전 불려가지고 부원장님 불려가지고 저 너무 힘들고 뭐 일도 힘들고 뭐도 힘든데 주 5일째 하면서 잘 퇴근하면서 너무 힘든데 지금도 이미 힘든데 일찍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결심을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떠나리서 있을 수도 있겠다까지 이제 결심을 딱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나는 왜 그러는 것 같아? 지금 원래 스님 만났을 때는 원장님은 뭐 쉬는 날 있으세요? 근데 다행히 쉬는 날은 없었어요. 맨날 매장에 나오셨어요. 몇 시에 출근하세요? 한 12시나 1시. 왜 12시나 1시 출근하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오전에 볼일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따 교육을 받으면서 솔선수범 진짜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일찍 제가 아침 일찍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 일찍 나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 못하겠다 막 이렇게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하면 힘들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는 다른 애들은 왜 일찍 나와서 좋다고 같이 하자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 나는 왜 12시 1시에 출근했잖아. 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 왜 나 일찍 나와서 뭐 1시 12시에 나오다가 이제 아침 9시 반에 나오려면은 엄청 나는 힘들 텐데 왜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돈 벌려고 이러는 걸까? 애들은 왜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좀 아직 와닿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이따도 사실 지금 힘들고 막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겠다. 근데 나는 이 방향대로 갈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눈을 쳐다보고 갈 거야. 이제 눈 속으로 얘기했죠. 눈으로 나가려면 나가. 나 이렇게 갈 거야. 그렇게 엄청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난 이 방향대로 갈 건데 네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방향대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정말 돈을 더 벌려고 지금 이러는 걸까? 지금도 나는 충분히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없고 너네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진짜 잘못한 거구나를 깨달아서 뭔가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너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해봐봐.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되게 축 처진 어깨를 이렇게 내 이러면서 집에 간 거예요. 저는 이제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몇 명 있어. 안 따라오는 친구들, 오래된 친구들 이제 그 친구가 그 나머지 친구들한테 얘기했겠지. 나한테 얘기하기 전에도 나 얘기하려고 오늘 얘기하려고 아니면 그만두던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 친구 나머지 애들한테 얘기했겠죠.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그대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누구 선생님도 이거 소통 계속하면 뭐 힘들다고 하던데요? 얘도 다 힘들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을 하는 애는 걔도 싫은 거야 지금. 근데 다른 애를 얘기를 하면서 누구도 그렇대요. 누구도 그렇대요. 그렇구나. 이제 어느 정도 결심을 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래 알겠어. 들어간 다음에 내가 얘한테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씨 이러면서 이제 일단 나오는 거야. 나와서 화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진짜 점점 사먹지가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점점 애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다 옳은 말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아침에 읽고 나도 말을 해야 돼. 느낀 거를 말을 하고 애들이 막 느낀 거를 들으면서 또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근데 15분 읽고 15분 발표를 하지만 이게 매일매일이니까 한 달이면 그게 엄청난 시간이고 3달, 1년이면 엄청 많은 책들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하면서 진짜 많이 점점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점점 분위기도 바뀌고 애들끼리 진짜 이기적인 거 끝판 아니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걸 읽었잖아. 오늘 우리는 그거 우리 좀 그렇게 하자 조회하면서 그렇게 하자 오늘 읽었었던 내용들을 하자 말해서 조금씩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고 지금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또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매장은 그 한 매장에 상주하는 리더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마곡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없었어. 저한테 욕심이 없고 그래 그 대출 이자랑 관리비만 나오면 너무 예쁜 거야 얘네가.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분산되잖아요. 분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시간을 여기 집중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운상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운상산점 1호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마곡은 많이는 못 갔어요. 사실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만 좀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못 가니까 여기는 상수하는 리더가 없으니까 무슨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책임은 없어. 누구의 책임도 없고 누가 퇴사를 맨날 하고 퇴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맨날 퇴사 일어나고 미친듯이 계속 퇴사가 일어나고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스승님이 상주하는 리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책임자가 없어서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물려줘야 된대요. 그 매장을 물려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매장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지? 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매출을 많이 하고 오래 있었던 애들은 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걔네들은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가라고 해도 안 갈 거고.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거기서 자기를 많이 희생을 하고 식구들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한 이제 의장님 쪽에 있었던 저희 팀장님인데 진짜 경력이 별로 없어요. 디자이너 경력이 지금 저희 매장에서 초기 때 디자이너 되자마자 2개월 있다가 온 거여가지고 한 3년 있었나? 그래서 3년, 디자이너 3년 차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잘할 거라는 상태에서 이 친구한테 물려줍니다. 물려주고 얼마 전에 물려줬어요. 얼마 전에 물려주고 이제 물려주고 지분제도 해야 됩니다. 지분제도 하고 막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사실은 되게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뭔가를 변화를 하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했다가 애들한테는 이게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가 그걸 바꿔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혁신이 가족혁이랑 새로운 신인인데 가족을 벗기는 고통을 감수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이타 교육을 받으러 원장님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지금처럼이 아닌 다른 것들을 꿈꾸고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좀 좋은 교육을 듣고 마음으로 느낀 다음에 변화가 만약에 되는 게 없다면 진짜 그냥 저는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했었던 것들을 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나마 조금 더 원장님들이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봤고 이게 도착하는 거 엄청 힘들었어요. 거의 막 한 10년 가까이 한 1시 출근하다가 갑자기 9시 반 출근을 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출근수방 근데 해야 되고 그래서 막 근데 이제 애들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습관이 되니까 의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많대요. 근데 습관이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도 똑같이 변화될 때는 엄청 힘들고 자기네들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냥 나가래도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일단 하고 나서 뭔가 근데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어. 뭔가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 매장 분위기 좋아졌어. 그리고 진짜 막 디자이너 2달차가 막 갑자기 2,000하고 첫 달에 1,500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애들이 진짜 눈으로 지금 보니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느끼고 막 애들이 막 빛나는 것들을 보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걔네들도 진짜 저희 매장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도 엄청 많이 바뀌고 옛날에는 내가 막 도와준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같이 말 매직 퍼준다고 해도. 근데 막 지금 막 서로서로 도와주고 맨날 저 불러가지고 주문해달라 염색 발라달라 막 어느 날 인턴이었다가 어느 날 청소부였다가 막 근데 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진짜 애들이랑 정말로 하나가 되고 진짜 가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이거 말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선생님이 일단 저의 그 디스크 검사를 막 다 해야 되고 이것도 교육해야 되고 막 해가지고 다 애들한테 그것도 하고 이제 저의 어렸을 때 그것들을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야유회를 가서 그 전에 저를 애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그게 힘들었었어서 성공해야 된다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나를 지킬 자는 나밖에 없다 이러면서 엄청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었던 사람이라 근데 이 리더가 되니까 너무 힘든데 이게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자이너였을 때는 막 동료들한테도 막 푸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푸념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내 얼굴에 침내는 거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막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나도 뭐 해소되지는 않고 사실은 너무 창피하고 그게 그래서 이제 야유회를 가서 또 그 디스크 우리 성형 교육했잖아 얘들아. 근데 그거 왜 네가 DI인 것 같아? 너가 왜 뭐 C인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쭉 해줬으니까 그걸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이제 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주도적인 게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환경 때문에 제가 D가 엄청 세졌더라고요. 주도적인 성향이.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폭풍 오열을 합니다. 처음 울었어요. 얘들 앞에서.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엄청 울고 이따 교육 받으면서 저도 엄청 바뀌는 걸 애들이 느끼고 그리고 제가 엄청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애들이 느끼니까 근데 제가 우니까 막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맨 처음 딱 이야기를 하고 막 돌아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저 사실은 이거 쓴 건 아닌데요. 막 고함이 막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그냥 이거 쓴 거를 안 보고 그냥 솔직하게 막 얘기하고 다 울었어요. 진짜 남자애들도 다 울고 진짜 끝나는 거 엄청 다 같이 운 거예요. 자기네 어렸을 때 말면서 다 힘든 점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근데 저는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막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나조차도 애들은 내가 왜 그런지 몰랐던 거지. 근데 저는 그게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그래서 그냥 혼자서 집 가서 맨날 울고 막 이랬는데 애들은 리더가 안 돼봤는데 어떻게 알아? 입장이 돼봐야 알지. 아무리 내가 말해봤자 모를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나 이렇게 말을 할 그 상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디자이너로 있었을 때도 똑같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으로 리더가 됐는데 리더가 되니까 왜 그런지 알게 꼬막 이렇게 되잖아요. 언제든 똑같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건 돼봐야 하는구나, 리더가 돼봐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뭐 마음을 나누고 뭐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거기서 처음 서로의 그런 아픈 것들도 듣고 내 얘기도 하면서 진짜 조금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식구들.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것들 좀 저희는 이렇게 조금 저는 바꿔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인턴 디자인을 하이퍼폼까지 만들었는데 오히려 하이퍼폼을 만들면 더 큰일이 나고 진짜 걔네들이 더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타적 리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 되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2월이 아니고 2달 뒤에 이제 새롭게 사무점을 오픈하고 새로운 이제 리더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팀원들도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스승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 마음 한뜻 인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그게 깜깜하게 뭉쳐지고 뭘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아까처럼 스승님 말했던 것처럼 뭐 지각을 했다 모르다 막 이런 크로자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미용을 하고 있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조직이 존재하는가를 잊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고 그리고 걔네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야 되는 거를 저도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은데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작년 그 송년회 이타 파티 하고 나서 이제 애프터를 하는데, 원장님들끼리만 애프터를 하는데, 이타 파티를 가서 애프터를 해서 또 폭풍 오열을 합니다. 높이 반드를 하는데 그 너무 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 나는 맨날 말로만 바뀐다고 했구나. 진짜의 마음 바뀌면 마음이 없었네. 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미안해서 엄청 울었죠 그때. 빨리 넘어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조직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조직의 목표가 이 목표를 왜 해야 되는지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 동기가 나를 위해서 하는 동기면 엄청 힘들고 그리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것들을 막 얘들아 우리 돈 많이 벌려면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이러면 사실 애들은 원장님 돈 버는 거죠. 제가 원장님 돈 벌어주잖아요. 이렇게 진짜 생각하거든요. 다 모든 것들을 다 간쓰게 다 도와주고 알려줬는데 제가 원장님 돈 벌어주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조직의 목표를 만들고, 조직의 목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조직의 목표를 만들고 그 조직의 목표를 나누고 식구들이랑 나누고, 그리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날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라는 동기로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스타 리더단에 있는 그 리더분들은 다 이 철학을 아마 식구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통한 구성원 전체의 물질적, 정신적 행복 실현이에요. 이건 진짜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타적 경영의식을 가진 대물림 인지 양성, 이것도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이 하이퍼포먼까지만 만들어서 그게 문제였고, 리더를 만들고 이타적인 리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하자, 미혼인들이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해진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행복해지면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는 고객님들은 그 행복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 나누는 행복을 또 다른 고객님들은 또 퍼뜨릴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자, 행복한 사람들이 많게 만들어보자 라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구성원 전체 참여 경영을 통한 동반 성장 경영. 모든 매장들이 다, 모든 식구들의 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걸로 이제 승리 지분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이 방향대로 갈 거야 라고 할 때, 자 이제부터 우리의 체험은 이거야, 난 지금부터 이렇게 실현할 거고, 다음 달에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고 저거 할 거야 라고 이제 먼저 좀 선언을 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안 하면 애들이 갑자기 왜 저러냐,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하지 또 뭘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또 뭐 하려나 보다, 왠지 이렇게 할까봐 확실하게 저는 딱 결심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라고 하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저희는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래서 이제 마음 연결을 하는 게, 사실은 마음 연결이 저는 뭔지 몰랐어요. 되게 오랫동안 똑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 교육을 지금 1년, 3년 동안 받았는데, 이 마음 연결이라는 거 사실 저는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 연결이 맞는 건가? 근데 계속 들었어. 계속 들었는데 한 이게 8개월쯤 되니까 막 약간 뭔지 알겠는 게 있고, 한 또 2달 전에 또 깨달은 게 있고, 같은 얘기를 분명히 선생님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그 차원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었던 거죠. 맞지,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이게 가슴을 와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진짜 뭔지 알겠다 이거,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연결이라는 건 사실 내가 너 얘기를 들어주고 너를 위로를 해주고 막 너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해가지고 진짜 막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나 이제 이렇게 살려고 결심했어. 우리 조직은 이제 이 방향대로 갈 거야. 이게 우리의 조직의 목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만큼 스승님의 뜻을 가자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가기로 했어.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더 따라와서 이거 깨닫고 진짜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마음 연결이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되게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식구들이랑 마음 연결이라는 거는 원장님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첫 번째로 진짜로 결심을 하시고, 진짜 바꾸고 싶다면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한테 그걸 공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 연결을 식구들한테 계속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 연결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부모도 홀로 만들어줄 수 없다. 이건 이제 스승님한테 이것도 배운 건데, 내 마음조차도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바뀐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내 생각은 없고 내 마음도 없어.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잠재의식에 세뇌돼서 그렇게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커왔고 그 커온 것들 내 뭐 직장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 걔네들의 생각 뭐 여러 가지 이런 내가 접하는 그런 나한테 영감이나 뭐 이런 것들 주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도 홀로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스승이 없는 자 제자를 만들 수 없다도 2달 정도 전에 저는 알았어요. 이게 뭔지. 그 전까지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사부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부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 똑같은 교육을 한 번은 이제 와서 듣고 한 번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식구들이랑 다 같이 듣거든요. 다 같이 똑같은 교육 2번째 애들이랑 앉아서 이제 모여가지고 듣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높이 반주를 애들이랑 하는데 이 스승이 없는 자 제자를 만들 수 없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뭐지? 맨 처음 들었을 때 스승이 없는 자 제자를 만들 수 있다? 나는 지금 스승이 없어서 제자를 못 만든다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이지? 알겠는데 모르겠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그 리더도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매장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어떤 선택들을 하잖아요.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작은 선택들을 할 때 이게 진짜 올바른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사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눈 가리고 이렇게 갔었을 그 리더인 시절에 그게 뭔지 모를 때 내 생각이 혹시라도 내가 이기적인 생각이 있나? 내 이익을 위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제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르게 식구들을 알려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송년 뒷부리할 때 엄청 울었었던 게 나는 그래 그렇게 바뀌었다고 결심하고 바뀌겠다고 했는데 사실 속마음으로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청 눈물이 나왔던 게 미안했던 게 분명히 애들이 이걸 느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꼭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 스승이 뭐 스승님 아니더라도 스승님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나무이가 되는데 또 아인슈타인도 있고 막 여러 되게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괜찮고 스승이 꼭 있어야 내가 올바른 삶을 살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뭐가 행복일까? 행복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미용을 하면서 뭐 1등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항상 1등을 약간 악으로 깡으로 나는 무조건 1등 해야 돼. 이러면서 맨날 2등 하는 그 선생님이 조금 올라오려고 하면 막 더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성공이 행복인가? 근데 사실 그때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고객님들이랑 이렇게 시술하고 막 이렇게 일하는 건 너무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리더가 된 다음에도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돈도 이 정도 벌면 됐는데 행복하지 않고 맨날 고통스럽고 행복이란 그냥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 그런 게 행복인가? 명예는 행복인가? 매장 뭐 2개, 3개, 5개 하면 행복할까? 더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근데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안 행복했고 그 전에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행복에는 되게 제가 막 감사라고 사실은 찾았어요. 제가 행복은 감사구나라고 찾았는데 더 큰 차원의 행복을 알았었던 거예요. 더 큰 차원의 행복은 정말 나를 믿어주는 한 명 그리고 그게 그 인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살아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 1명인지 2명인지 10명인지 뭐 우리나라인지 전 인류인지가 많아질수록 정말 행복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요. 되게 신기하게 스승님 만났을 때 저 미용 지금 19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물어보면 언제까지 저 해야 되나요? 근데 놀러 가지도 못하겠고 애들 막 1, 2호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막 가서 어디 사실 여행도 가고 싶고 막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미안하고 얘네 일 시키고 저는 하고 있는 거니까 애들이 그러면 일하기 더 싫을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막 못 하겠는데 이거 그럼 계속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죠?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거 취조받을 때 저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지 진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게 행복이 아니고 더 큰 차원의 제가 행복을 깨달아서 예전에는 계속 불안했어요. 계속 불안하고 당장 또 카톡 올리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 또 무슨 일 터졌구나. 그리고 막 그게 운영진이 아닌 다른 일반 디자이너나 아니면 인턴이나 이런 애들한테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오면 더 심장이 내려앉으면서 또 뭐 무슨 일 일어났구나 이러면서 막 벌써 카톡을 보기도 전에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엄청 불행하고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싸워 이겨 나가야 되고 막 이랬었던 저의 그 리더의 시간들이 있다면 지금은 너무 마음이 평온해요. 너무 마음이 평온하고 두려울 게 없다고 해야 되나? 두려울 게 없고 그냥 두려울 게 없고 너무 평온하고 막 엄청 행복하다.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아닌데 일단 그 마음이 없어지고 너무 홀가분해지고 제가 그 무엇을 위해서가 완전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절 위해서가 아니고 욕심이 약간 없어지니까 되게 행복해지고 막 마음이 편안해. 근데 이제 제 얼굴 표정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나 봐요. 제가 이제 매장에 있을 때도 뭐 식구들이랑 뭐 얘기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이럴 때도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좀 식구들이 느끼는 것 같고 그거를 보고 또 똑같이 애들이 이렇게 타동으로 치니까 똑같은 걸 애들은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처럼 엄마를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그래서 와 진짜 내가 먼저 빨리 깨달아야 되는구나. 더 많이 깨우치고 진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엄청 많이 느끼고 진짜 바로 전 교육이 차원에 대해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선생님이 교육을 해주셨는데 진짜 미용의 그걸 접해보면 아 나는 이거 겪어봐서 진짜 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진짜 너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안 듣잖아요. 막 애들 자기 생각이 갇혀서 그게 우리 차원에선 보이는데 얘들은 차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애들이 차원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금 하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산 호수공원에 이제 물고기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고기들한테 막 그 물 밖에 세상은 엄청난 지구랑 막 엄청난 세상이 있어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어라고 물고기한테 말해도 얘는 물속 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상상도 안 되고 믿겨지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것처럼 저는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승님이 사실은 말하고자 하고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스승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한 게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이 있는데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태어난 게 뭔가를 배우려고 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더 배우려고 세상에 나왔는데 그 행복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에서 태어나서 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어서 이게 성공, 돈 많이 벌면 성공, 막 명품 이렇게 하면 행복한 거, 뭐 부러운 거, 막 스승님이 알려준 거. 그냥 지구 건데 막 우리끼리 막 네 땅 내 땅 하면 서로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행복이고 막 이러면서 행복이 진짜 뭔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얘기를 해줘도 저도 되게 오래 걸렸고 한 번 들어서는 알 수가 없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나는 왜 사는지 이제 알 것 같고 스승님은 사실 지금까지 막 엄청 풀어서 맨날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이고 저도 지금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이제 그 박진영님은 약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릴스를 잠깐 지나가면서 보다가 엄청 깨달으신 것 같다. 근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박진영 씨가 엄청나게 되게 성공했잖아요. 성공하고 회사도 있고 막 이러면서 돈도 막 몇백억인지 뭐 엄청나게 벌고 그냥 평생 그 돈을 쓰면서 살아도 다 못 쓸 정도로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되게 성공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막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진출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우리 지금까지 벌었던 거 다 걸고 해외 미국 진출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돼서 뭐지? 나는 왜 지금 이것도 이런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루어지면 허무하고 안 이루어지면 슬퍼요. 답이 아니에요.
계속 본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거 옛날에 영상을 봤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흘러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제가 이거를 듣고 아 우리가 만약에 뭐 이번 달 우리 뭐 매출 1억 하자. 근데 왜요? 왜 해야 돼요? 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왜가 없으니까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지금 왜 살아가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해지니까 그냥 매일매일이 너무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일어나고 매일매일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애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고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그냥 애들이랑 매장에서 얘기하고 뭐하고 막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오늘까지도 사실은 계속 매일매일 진짜 강행을 했어요. 막 이날 뭐 교육 오늘까지 내일 하루는 시작 그래 오늘이면 끝나겠다 내일 하루는 시작을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매장에서 애들이랑 가야 돼 예약 다시 다 풀고 막 그런 게 저한테 너무 지금은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 행복들을 식구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고 이것도 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진짜 더 큰 저한테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크릿이라고 제가 한 20살 되게 어렸을 때 원장님 거기 매장 원장님한테 시크릿이라는 책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때 그게 엄청 붐이었어요. 한 20년 됐네요. 20세니까 그때 그 책을 읽고 책을 읽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 책을 읽고 얼마나 20살이면 얼마나 순수해요. 그 책을 읽고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선명하게 상상을 해야 되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상을 계속하고 계속 거기에 몰입을 해서 내가 이미 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때 20살 때 읽고 잠깐 잊어버렸을 때도 있는데 진짜로 저는 적용을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막 제가 디자이너가 돼서 거기가 마트 안에 있는 미용실이었는데 마트 안에서 나한테 예약하려고 저기 마트까지 마트 카운터 있는 데까지 쭉 줄 선 거예요 고객님들. 그런 상상을 계속 했고 나한테 예약을 하려면 그래도 고객 오셨는데 지금 오늘 예약이 닫혀서 가장 빠른 건 일주일 뒤 화요일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제가 상상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막 운전하면서 출근하는 그런 상상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상상으로 저는 이루어졌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겪어가지고 이거 진짜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이따 맞기 전에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나마 제일 오래 썼던 애들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면은 막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이제 듣는 그 눈동자가 지금 뭔 소리 하냐 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눈빛이 느껴져요. 근데 막 그렇게밖에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는데 이러면서 안타까워서 그냥 이거는 설명할 수 없구나 안타깝다 이랬는데 그거를 스승님이 엄청 막 양자역학 막 과학으로 풀고 막 이렇게 풀면서 엄청나게 설명을 이해를 잘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저도 어려웠지만 애들도 지금 어렵긴 할 건데 그래도 저는 아예 설명 못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너무 저는 신기한 경험들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내가 그 제일 오래된 유리거든요. 나 진짜 행복한 미용실 진짜 가족 같고 맨날 출근하고 싶고 너네랑 맨날 이게 일이 아니고 노는 게 되고 싶고 그런 미용실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게 돼본 적이 없어서 다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저희는 지금 진짜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너무 재밌고 매일매일 너무 서로가 너무 행복해요. 막 서로 자기 고객님들 잠깐 대기시키고 중화해주고 다시 와서 커트하고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요. 1년 전만 해도 1년 전은 아니지만 옛날에 진짜만 생각해도 막 애들 내신데 막 밥 아무도 안 먹이고 자기네들 다리 아프다고 4시에 앉아가지고 저희도 지금 방송 앉았어요. 막 이런 진짜 이기주의 끝판왕이고 누가 내 거 썼니 막 이러면서 막 맨날 싸우고 진짜 이게 이랬었는데 지금 사실 저희는 매장이 그렇게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시크릿인 거예요. 난 그런 매장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또 스승을 만나서 이게 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걸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걸 엄청 풀어서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식구들한테도 그거를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제가 맨날 방법을 찾아다니고 막 그 제도를 넣고 막 이랬었던 것들이 이제 내 마음이 진짜로 진짜 얘네들을 위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가 없는 상태에서 막 방법만 넣고 뭐만 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은 더 이기주의 끝판왕이 되고 다 각자 뿔뿔이가 되고 계속 퇴사는 일어나고 나는 계속 괴롭고 애들은 또 괴롭고 막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마음을 결정을 하는 것도 이 주변의 것들에 영향이 있어서 결정은 내가 하지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리더분들이 제일 먼저 마음으로 느끼고 식구들한테 행복한 미용이 뭔지를 먼저 제일 빨리 깨닫고 식구들한테 그걸 또 전파해줘서 이 모든 미용인들이 다 행복하고 전 인류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결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딱 열심히. 그다음에 그 제도를 좀 배분 제도를 풀어드리려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건 그 배분만 푼다고 문제가 아니라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야지 하는지 잠깐만 결국 의도만 얘기하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꿈꿨어요. 미용실 원장님 매장에 20년 같이 일하겠고 20년 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열심히 하겠고 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20년 열심히 할 테니까 저 2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냐 원장님 하던 대로 20년 동안 열심히 살 테니까 20년 뒤에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 이야기해달라고. 근데 실제로 20년 된 원장님이 저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셨어요. 20년 된 디자이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20년 된 디자이너가 매출액이 1,000만 원. 그 매장에 20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근데 매장은 매출액이 1억이에요. 30몇 평, 30평 정도가 엄청 잘 되는 거죠. 고객 수가 3,600명이에요. 한 달에. 송파에 있는 매장인데 3,600명이니까 3만 원만 해도 368 매출액 1억이잖아요. 객단가 3만 원은 넘을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고객 수예요. 근데 거기에는 디자이너가 12명 정도 있었는데 20년 된 사람, 18년 된 쭉 겹쳐 매출 1,000이에요. 다 1,100. 제일 잘하는 사람이 1,400.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원장님 충격했던 게 아직도 기억해요. 이제 입사한 애가 원장님 저도 20년 지나면 저희 부원장님처럼 되나요? 부원장님인데 매출 1,000에 한 달에 300 벌어갔어요. 그럼 도대체 원장님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제 얘기 듣고. 나 지금 얘들 데리고 20년 된 애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18년 된 애들 뭔 짓을 한 거지 내가? 저는 그거를 만들려고 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꿈꾸는 조직이랑 같이 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너 돈 다 내줄게. 20년 동안만 내가 하란 대로 하면 내가 그 원장님이 하란 대로 하면 죽을 때까지 너가 죽을 때까지 너 먹고 사는 거 다 대줄게. 매월. 근데 그 20년이 얼마 안 되잖아요. 20살이면 뭐 40살이고 30살이 왔으면 50살인데 50살까지 살고 100살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50년 동안 네 먹고 사는 돈 다 줄게. 저는 그래서 그 로직을 만들어야 했어요. 미용실에서 20년 동안 일할 수 있잖아요. 있거든요. 20년 한번 봤으니까. 대신에 리더가 해야 되는 원리가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돈을 50년 동안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로직을 짜야 돼요. 삼성에서도 20년, 30년 일하면 퇴직금 받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미용계에도 그런 게 없구나. 그래서 저는 삼성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더 큰, 더 정확한. 그래서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도를 만드는데 실제로 리더도 대신에 정확하게 리더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리더가 그 마음을 갖고 식구가 이제 시작해갖고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면 매장이 최하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로직을 다 풀어야 돼요. 내가 20년 동안 미용했을 때 내 매장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조직이 500개 매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500개 매장에서 투자를 시킨 다음에 한 군데에서 5만 원씩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20년 전에 입사했어요 내가. 근데 20년 동안에 우리 조직이 500개가 된 거예요. 근데 한 매장에 내가 투자를 계속했어. 5만 원 정도 받을 정도. 그럼 5만 원씩 500개면 얼마예요? 2,5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을 이 매장이 무너지기 전까지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질문 이해가 안 되시지만 제가 이거를 한 15년 전에 로직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따라한 데가 대구에 있는 매장이에요. 거기가 하나로 시작해서 20개를 만든 매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있었던 식구는 20개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저희는 하고 있다 다닌다는 조직에서 하고 있고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됐죠. 우리 조직이 아니라 그냥 이타 리더 단에 있는 리더들은
리더만 투자할 수 있어요. 지금 리더는. 그러니까 리더가 일단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리더가 되는 시간은 지금 제 계산으로는 빠르면 3년, 늦어도 4년이에요. 미용을 아예 몰라요. 입사하자마자부터. 디자이너 되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합격하는 데는 1년, 그 다음에 리더 연습하는 데 1년. 그래서 총 평균 3년이면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도 일반 리더가 아니에요. 완전 헌신하는 리더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타적인 리더를 3년을 한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총 플랜 같은 경우는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정말 재미난 리더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으로 옮겨가요. 완전히 다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상상하는 게 잘 안 되긴 되지만 뭐 그걸 전부 다 설명하기 뭐 하지만 그런 조직을 만들면 가능할까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 그게 된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뭐 홍보나 광고는 필요 없고 그냥 나와 함께하는 매장만 성장시켜야겠다. 그리고 거기를 메이드 시켜야 되겠다. 만들면 남들이 보고 따라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외부 관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하는 매장만. 그래서 외부 분들은 잘 몰라요. 저 뭐 하는 데지? 뭐지? 그래서 사람들이 살짝 왔다 가면 종교 같대 뭐 이런 분들 다단계인가 봐. 왜냐면 모르니까 왔다 가도 몰라요. 매장을 봐도 모르고 이렇게 원장님들이 된 원장님들이 얘기를 해줘도 자꾸 마음 얘기를 하는데 됐다고는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한 거지? 이제 이렇게 돼. 그게 오늘 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거. 아까 그 영상 하나로 3시간간을 얘기해요. 사실 그건 3시간짜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아까 원장님 700번 정도 보셨어요. 매일 아침에 계속 보고 또 뭐 저게 뭐지 거기에 나오는 책을 다 읽고 몇 권 되지 않아요. 4권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일하는가, 왜 리더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위를 들어 올려라. 이만한 거. 이렇게 읽으시면 저게 왜 그토록 소중한 건지. 하물며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한 권이 나오잖아요. 최소한 내가 그건 어느 업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요식업을 하든 뭐 헬스업을 하든 뭐 청소부를 하든 간에 어느 업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업이라는 건 일이잖아요. 일. 그 업에서 선행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업을 돈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엉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변화할 때 진정한 행복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정말 재밌거든요. 변화할 때. 새롭구나. 변화할 때. 그때 기쁜데 많은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자연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게 자연의 이치인데 자연스럽게 변해야 되는데 항상 부자연스럽게 변화를 거부하니까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우니까 사람은 고통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계속 변해가면 너무 재밌고 파도가 이렇게 칠 때 윈드서핑이나 이런 거 보면 파도를 이렇게 같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파도를 차면 재밌게 파도를 타는데 파도가 오는데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 거부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변화에 거부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많은 인간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완전 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 디자이너나 인턴분들이 정지인 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재밌지 않아요. 뭔가 신선하고 재밌고. 근데 아까 고맘이 저는 너무 편안합니다. 지금은. 그때는 막 두렵고 아니면 뭔가 뭐 쫓아오든가 문제가 터질 것 같고 막 이런 게 맞아요. 진짜 행복은 뛸 듯이 기쁜 게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고 뛸 듯이 기쁘지도 않아요. 그냥 평온한 상태에 있게 돼요. 그냥 편안해. 그리고 어떤 게 닥쳐와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와도 편안하게 쓸려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막 기쁜 게 아니라 근심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상태. 근심 걱정도 없고 두렵지도 않고 기대도 없어요. 바램도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설렘은 살짝 있어요. 내일이 또 시작이야. 오늘 또 시작. 오늘 뭔가 또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그 설렐 때 되게 행복이 있거든요. 설렐 때. 내일이 또 아침에 눈 뜰 때 설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일어나도 설레고 문제가 업그레이드 돼도 설레고 무엇이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다 생각하잖아.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제 생기고. 근데 사실 실수와 실패와 문제는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힘든 거라고 생각해. 아, 또 문제가 있어. 오늘 무슨 문제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무슨 문제야? 무슨 빨리 얘기해 줘봐. 오 하나 배웠어. 원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거든. 근데 그걸 바꾸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3번이 남았는데 3번 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관점을 좀 변화시키고 그리고 오늘 좀 못다한 제도나 정책은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 바로 왜냐면 그 정책 안에 의도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 거기는 인센 몇 프로 주세요? 거기는 뭐 매출 체계가 어떻게 돼? 거기 급여 체계가 있네. 뭐예요? 그 아까 뭐죠? 기분 한 달에 주는 돈? 한 달에 유지? 기본급 얼마예요? 뭐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매장마다 다 다른데 그거 잘못 갖다가 쓰면은 그냥 말 그대로 아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좋게 해줘야지, 복지해줘야지. 복지가 독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지가 독약.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광고할 때 이랬잖아요. 직원 채용 이런 거, 뭐 식구를 구합니다 하는데 5일째 하고요, 뭐 하고요, 독약을 갖다가 넣으시는구나. 저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거 보고 왔다가 더 이기적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직원 채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야 저 같으면은 의도를 얘기할 텐데, 의도를 얘기하고 우리는 저기 위에를 얘기할 텐데, 우리가 미용하는 이유, 우리가 조직의 결심 이런 걸 얘기하고 의도만 딱 적어놔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식구를 채용할 때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오면 거기 급여가 얼마예요, 인센이 얼마예요 얘기를 하면 저희는 그거 하기 전에 조직 사업 설명회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간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훨씬 더 좋은 여러분의 홍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이걸 뭐 밖에 광고할 필요는 없고 일단 지금 있는 식구 1명, 지금 있는 식구 2명. 인생을 살면서 3명을 만나면 세상을 뒤집는다고 해요. 나라를 건국한다고 하잖아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2만 만나면 나라를 건국한다고 해요. 나라를 건국한다. 미용실 같은 경우는 리더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1명만 만나도 주변을 싹 다 바꿀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잠깐 봤잖아요. 이나모리 가지고의 일본항공이라는 그 수만 명에 있는 직원 24조 원도 단 3명이 가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3명이 가서 리더 1명, 이나모리 가지고 1명, 이나모리 가지고를 믿는 2명의 마음 이렇게 2명이 가가지고 거기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완전히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당연히 미용은 생각보다가 훨씬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풀려는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풀릴 때 주변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한 거 녹음하신 거 있으면 그 이나모리 가지고 7가지, 5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한 줄 한 줄 들어보세요. 들어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야기한 거 다시 풀고 그리고 계속 한 줄이 아니에요. 엄청난 내고 그래서 한번 꾸준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질문했던 나는 왜 미용하지? 인턴이 묻는다면, 디자이너가 묻는다면 원장님은 미용실 왜 하시나요? 그걸 물었을 때 난 어떤 답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엄청 중요해요. 그것만 찾으면 1차가 통과돼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처음은 나 돈이었다 인정하면 돼요.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실수다, 내가 잘못했다. 몰랐잖아. 다 몰랐잖아요. 나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돈 벌려고, 조금 더 편하게 돈 벌려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고 질문 자기한테 하는 거. 그리고 5가지의 영상 꾸준하게 한번 보시는 거.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 번 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몇 번 보셔야, 그걸 몇 번 보고 저한테 수업을 들어야 그거에 대한 생각도 갖고 그래야 이제 아까 상상력 얘기하셨는데 상상력이 뭔지도 좀 풀어드리고 그럴 거니까 제가 몇 가지 뭐 이렇게 리더 꼭 알아야 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보내드릴 테니까 몇 번 좀 보시고 그에 연관된 자료도 찾아보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저희 애프터가 있는데요. 애프터는 뭐 자비 내고 뭐 N빵으로 돈 내는데 N분의 뭐 3만 원 정도 몰라 이거 먹는 돈은 N분의 1이니까 얘기하면서 그 여러분들 개인이 궁금한 거
우리 저기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저기 형님이라고 목포에서 오셨고 여기 울산 엄청난 리더분들이거든요. SM도 있고 그리고 저 공항도 있고 4명이나 있네요. 한 분만 오는 거. 대구 분만 빠졌네요. 대구의 레난 원장인데 레난 원장은 그 5명 중에 그나마 내공이 제일 약한 분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내공이 되게 위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질문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느낌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하고도 얘기 많이 나눴어요. 저 원장님도 내공이 엄청 심오한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수업을 어마어마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헤더 2도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옆에 원장님께 많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